나랑 같이 밥 먹을래? 자, 진우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어? 어, 준치라는 물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게? 여기? 어디 나와? 네. 67쪽. 67쪽에 거기 읽어봐 한번. 또 마친 생선이랑 준치가 있어.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거든. 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는 거야. 준치는 몸은 좁고 비늘이 굵고 가시가 많아. 원래 맛있는 물고기라 잡기 힘들거나 먹기 힘들거나 그래. 주는 부르고 맛이 달고 개운. 준치가 뭔지 알겠는데? 거기 어떻게 정보를, 생겼는지 알고 싶어. 정보를 찾아보면 준치는 뭐야?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그 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몸은 좁고 비늘 굵고 가지가 많아. 몸은 좁고 비늘이 굵고 가시가 많대. 또 등을 뿌리고 맛이 달고 개운해요. 등은 푸르고 맛이 달고 개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치는 지금 말한 대로 생선 중에 하나고 사실 쌤도 준치라는 생선을 따로 특별히 뭐 준치라는 생선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 준치라는 생선이 이렇다고 합니다. 보여? 맛있겠다. 맛있겠어? 요게 준치래. 여러 마리 잡으셨네 지금. 보여? 어때 설명이 네. 맞는 것 같아? 한강에 둔치가 있대요. 한강이요. 그러니까 몸이 좁고 비닐이 굵대. 비닐이 굵고 가시가 많다는데 이거는 그 갈라봐야 알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속담이 요 준치 엄청 큰 준치래 이거는. 엄청 큰 준치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속담이 뭐라고? 속담. 썩어도 둔치. 썩어도 준치라고 해서 이게 속담이야. 뜻이 뭘 것 같아?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의 뜻이 어떤 경우에 쓸 것 같아? 얼마나 맛없어도 둔치만, 응? 썩어도 얼마나, 속담이 쓰이는 사례 경우가 어떤 경우일 것 같아? 네가 진욱이가 한번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 어, 썩어도 둔치는 맛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이 쓰이냐고. 또 몰라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는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 어, 원래 보통의 경우는 썩으면 둔치가 너무 어? 맛있으니까. 둔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보통 생선은 썩으면 어때? 보통 생선 썩으면 어떠냐고. 맛이. 맛이요. 아니, 썩은 생선 맛이 어떻겠냐고. 맛 없죠. 맛없고 먹으면 안 되잖아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요. 썩은 걸 먹어? 네. 우와. 맛있으니까. 우와. 썩은 거 먹으면 탈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요?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는 거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맛있으면 썩어도 음, 어느 정도의 이름값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욱이가 공을 엄청 잘 차. 진욱이 유명한 축구 선수야. 근데 진욱이 네. 좀 부상을 당했어. 아, 그래서 사람들은 진욱이가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분명 축구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진욱이가 웬만한 선수보다 더 축구를 잘하더라는 거야. 부상 중임에도.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 썩어도 썩어도 라더니 역시 프로 선수인 진욱이는 아니 뭐
뭐야,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진욱이는, 역시 다르다. 또 부상 중인데도 저렇게 뭐하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럴 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진욱이가 잘생긴 그 자체란 말이야. 어? 멋짐 그 자체란 말이야. 근데 진욱이가 그만, 뭐라 해야 되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굴 피부에 뭐 트러블이 생겼어. 응? 그래갖고 이제 팬미팅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스케줄이 많아갖고 피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팬들이 뭐라 그래? 오, 뭐 그래? 썩어, 네. 썩어도 준치라더니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여전히 뭐하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럴 때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 속담 이제 이해가 가? 네. 음. 그래서 진욱이가 책을 안 읽어가지고 책을 다 안 읽어가지고 엉망일 줄 알았더니 썩어도 준치라고 책 읽은 거 갖고 수업을 잘하더라. 그럴 때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는 거지. 네. 썩어도 준치 맞아? 네. 끼고 있어. 네가 무슨 준치야, 이놈아. 네. 아주 그냥 자뻑이 심하시군. 어? 자, 그래서 요런 준치라는 생선 얘기가 왜 나와 이 책에서는 지금? 음, 그냥, 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챕터에서 그냥 나와. 이 준치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나와? 그 다음 장에서 그 다음 단어 뭐야? 문단에서 뭐 나와? 준치 다음에 그 다음 문단 67쪽에 그 다음 문단에서 뭐 나와? 67쪽. 그 다음에 그거 나와요. 그거 알아? 그거요. 그거 알아 몰라? 생선. 알아요. 그거는 알아. 그거 특징이 뭐야? 그건 유명해요. 독이 있어요. 가시는 없어요. 여기 보고야 보고. 요거 복. 그래서 복 요리 전문점 있는 거 알아? 네. 복요리도 먹어봤어? 아, 기억 안 나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준치 앞에 그 60 몇 쪽이거든. 66쪽인가? 66쪽에는 물고기. 무슨 물고기 나와? 몰라요. 찾아보라고 쳐. 에, 날치. 날치 나와. 날치 알아? 여기 잘 몰라요. 여기 날치 진짜 날개가 있네. 날치. 와우. 여기 날치. 생선 중에 날치. 그리고 날치 알은 근데 말하는데 날치 알은 치로 끝나는 물고기들은 다 맛있대요. 그래. 음, 여기 날치 알. 날치 알 갖고 뭐 비빔 같은 거 만들어 먹고 날치 알을 먹어봤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아니요. 날치 알 안 먹어봤다고? 너 이렇게 무슨 네. 뭐라고 그러나 회 같은 거 아니 회덮밥 같은 거에 날치 알 많이 들어있는데. 자, 그다음에 어쨌든 그 앞에 먹어봤나? 날치 앞에는 뭐 나와? 65쪽에 날치 앞에는 그거 나와요. 65쪽 아래쪽에 숭어. 어? 숭시, 숭어. 숭어 나와 숭어. 숭어라는 생선이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숭어 회 했던 거야 숭어 했던 거. 요게 숭어야. 맛있겠다. 회 좋아요 원래? 네. 여기 숭어야 숭어. 숭어라는 배고파요. 아 뭐라고? 배고파요. 지금 배고파. 아이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숭어도 나오고 날치도 나오고 또 뭐 나왔어? 아까 보고도 나오고 왜 이 챕터에 이런 게 많이 나오냐고. 왜냐하면 물고기에 대한 음. 챕터. 갑자기 나랑 같이 밥 먹으려는데 물고기 관한 챕터야? 반찬. 반찬 관한 챕터라고? 자, 물고기 반. 이 챕터의 인물이 누구야? 사람들. 응? 사람. 진우가 좀 화나려고 그런다. 응? 너 왜 지난주하고 이렇게 달라? 누구야 이 챕터 주인은?
정약준? 정약준. 정약전이야, 정약전. 정약전 어떤 정약전. 인물이야? 네? 정약전이 어떤 인물이냐고. 이 인물이 정약용 아빠. 정약용 아빠, 정약용 형, 아, 그렇구나. 정약용 형이야.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저는 잘 몰랐는데. 어? 야, 너 책을 그거밖에. 읽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 오다로 책을 읽었는데 정약전이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아, 정약전 그, 유배 갔어요. 그렇지. 어디로? 흑산도로. 흑산도. 익산도 어딘지 알아? 우리나라 동쪽에 있지 않나요? 동쪽. 아까는 형제 관계도 바꾸더니 이제는 지도도 바꿔버리네 막. 어? 여기 흑산도. 우리나라 동쪽에 있어요. 여기 흑산도 섬. 동쪽인가 보자. 동쪽 말 여기가 우리나라야. 여기 동쪽이야? 무슨 쪽이야? 서남쪽. 어? 그렇지. 서남. 동남쪽. 동남쪽은 이쪽이잖아. 아, 그렇구나. 상해가 서해하고 남해니까 서남쪽에 있지. 서남쪽. 서쪽에 남쪽, 서남쪽에 있지. 여기 흑산도라는 섬이야. 자, 이 흑산도 유배로 왔어. 귀향으로 왔어. 이거 그냥 끝났어? 아마 그랬으면 이요? 정약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야. 정약전이 크게 알려진 이유는 뭐야? 그, 밭을 만들어가지고, 음. 밭을 만들었어요. 그 채소밭인가 뭔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약전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정약전도 그걸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는 거는 정약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어, 이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바로 쓴 책이 있어. 유명한 책. 지금 보여? 네. 무슨 책? 와, 무슨 책이래? 어? 무슨 책? 화산호. 사산어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나중에 이제 영화화돼서 만들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인데 자산어보가 어떤 책이야? 자산어보가 어떤 책 같아? 그, 흑산도? 흑산도보. 그리고 약간 그 물고기랑 음. 바다에 대한 것. 이걸로 말하면 해양 생태도감이에요. 바다에 사는 어, 그런 동물들이나 생태계에 관한 기록을 하는 해양 생태도감이 바로 자산어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약전은 아까 말했듯이 정약용의 형이고 이 정약용네 집안, 정약전네 집안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커다란 박해를 받아요. 그 관직에서 쫓겨나고 저 멀리 서남쪽에 흑산도라는 곳으로 유배,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정약용은 그쪽이 아니라 섬이 아니라 이쪽에 어, 역시 유배를 와갖고 거기다가 어 자기가 자그마한 집을 짓고 그거에서 텃밭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학문 연구를 열심히 해갖고 정약용이 또 많은 책을 쓴 인물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 그의 형 정약용도 역시 그거보다 조금 더 서남쪽으로 와서 그 귀향생활 하면서 바다 물고기들 같은 것들을 관찰을 열심히 해서 그 자산어보라는 책을 만들었고 자산어보라는 책은 결국은 해양 생물도감, 해양 생태도감, 해양 생태도감 들어봤어? 바다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들 연구해서 이렇게 조사해놓은 어떤 그런 책들, 그런 책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챕터의 제목이 뭐야? 잠시만요. 60쪽, 61쪽. 서로 생각하는 오브이 밥. 아, 서로를 생각하는 어부의 발로. 그 다음에 부제, 옆에 오른쪽에. 부제는 밥은 안녕하는 인사입니다. 밥은 안녕하는 인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약전이
흑산도에 가가지고 그 흑산도 사람들은 유배온 죄인이 그 흑산도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눈치로 그 전야전을 보는데 눈으로 전야전을 보는데 전야전이 그 친해 아니지 말해. 그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약전에 흑산도 사람들이 인사말이 그 정약전이 말하는데 식사는 하였습니까? 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그 인사. 근데 그래서 끝이야? 그래가지고 밥은 네. 자, 정약전이 아까 말한 흑산도라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유배온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 가뜩이나 신경도 부족한데 귀여운 사람까지 자기들이 챙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 화가 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해. 하지만 정약전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으는데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쳐던가 그런 일을 또 앞에서 섬으로써 결국은 정약전이 그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오고 하는 책 같은 경우를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자산오보라는 책은 지금 우리가 한글책으로 알고 있지만 그 한문으로 되어 있던 걸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일제 침략기에 그 것들이 읽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들을 이제 일본어로 읽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도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 첫 번째 질문 해결됐어? 네. 두 번째 뭐 얘기하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4단원이랑 5단원이랑 6단원 보면은 영약용, 경약전, 정학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형제예요. 음, 어떨 것 같아? 다 정시니까 형제 아닐까요? 음. 그런데 정자학점과 정약용 형제가 맞아. 자, 그러면 정학규도 형제인가? 이 부분은 너가 74쪽, 74쪽과 75쪽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 74, 75쪽 읽고 찾고 있어. 쌤, 물 한 컵만 잠깐 떠올게. 네, 74쪽에 75쪽 읽고 있으면 돼. 네. 자, 무슨 관계 같아? 그, 음, 몰라? 정약전은 음. 목민신전화 경세효표와 같은 뛰어난 책을 쓴 분이란데. 그건 누구? 정약전이 아니야. 정약전 아까 자산어보 쓴 사람이고. 공민신화 같은 책을 쓴 사람 누구? 정약용? 정약용이지. 그럼 너는 지금
정약용과 정학유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 둘이 무슨 관계래? 내 아버지 조남은 정약자 용자야. 그런 거 무슨 관계야? 그러면 그럼 정학유는 정약용의 아들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 안 해. 근데 왜 정약자용자라고 부르는 거야? 응? 왜 아버지 이름이 정약자용자? 이름이 네 글자야? 정약자용자라고 아니 해. 그 정약자. 이름 정약자라고? 아니 근데 여기 정약자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왜 정약자용자라고 써놨냐? 원래 약사니까? 약사니까? 야, 정약용이 약사야? 아니요. 그러면 그 약자라고 돼 있지 약사라고 돼 있는 거 아닌데 또? 약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약자야? 약한 자야? 자, 그 진욱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버님 성함이. 최병훈이요. 최, 병훈. 병자, 혼자? 네. 이렇게 말해요. 최병자 혼자십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어머니 성함은 홍유경이요. 홍, 유자, 경자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네. 뭘 알았어? 네. 선생님 이름 뭐야? 선생님, 너 독수리 선생님 이름은? 이 손자 배자. 그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진욱이 이거 아주 예의 바른 어린이구나 라고 칭찬해. 어? 그러면 왜 정약제공자인지 알겠어? 네. 어. 어른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는 예의 없는 거야. 어른의 이름 부를 때는 성 놔두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뭐 무슨 자 무슨 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 그럼 다시 한번 진욱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최병훈. 그러면 아유 이런 버릇없는 거 이런다니까. 아,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최병자. 진짜. 그렇지. 최병자 은자 진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어, 유자 경자. 홍유자 경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가? 네. 그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런 어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정약용인데 정약용의 업적은 뭐? 야, 수원화성의 건설 총책임자. 수원화성 가봤어 혹시? 가봤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수원화성인데 수원 저 어떻게 생겼는지. 수원을 알아? 근데 수원 가봤어요. 그 수원을 삥 둘러싸고 있는 성이야 성. 그게 이제 수원 화성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을 쌓지 않지만 옛날에는 도시의 성을 이렇게 둘러쌌어. 서울도 한성 해갖고 한양을 성으로 이렇게 쭉 둘러쌌어. 왜 성을 둘러쌌을까? 이라고. 지키려고. 뭐 어떻게 지켜? 성 있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 벽 때문에 적들이 넘어가지 못할 수 없어요. 높은 벽을 쌓아둠으로써 적들이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서 활 갖고 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로 그 기어오르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 쏟아부어서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좋죠. 그 안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 근데 성이 왜 없어졌는지 알아? 요즘은 근데 왜 성을 없애는지 알아? 필요 없어서. 왜 필요 없어졌냐고. 성이 왜 필요 없어졌어? 미사일, 어? 미사일 때문에. 그렇지. 미사일 때문에. 왜? 미사일이 왜? 미사일 맞추면 되잖아요. 어떻게? 미사일은 왜 성이 필요 없어? 미사일은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 날아가가지고 성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이 필요가 없는 거야. 또 그 이유 말고도 성이 필요 없어진 이유가.
미사일 아, 때문에 근데 막을 수 있어요, 미사일을. 상대방 미사일 막을 수 있어. 어떻게 막어? 성 쌓아갖고 어떻게 막어? 아니, 성을 쌓지 않고도 그 아, 미사일 막을, 성을 쌓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니 성이 필요 없었다고. 네. 또 성이 필요 없었는 이유 미사일 말고도 또 있어. 무슨 이유? 너무 약해서 이제 벽이. 왜? 그전에는 그전에는 왜 강했는데 지금만 약해진 거야? 늙었고, 이제 그 과학 그게 발전했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뭐냐, 무슨 과학 기술이 탄환 부서지겠고,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발전했길래 그 성을 이제 과학, 쌓는 거고. 과학 기술이 발전했고, 또, 아, 진우가 과학 기술 발달해가지고 이 컵을 잘 만들게 됐어. 근데 컵 잘 만들면 이제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과학 기술이 발달해갖고 이 볼펜을 잘 만들게 됐어. 그러면 필요 없는 거야? 성이? 아니요. 과학 기술 중에 또 어떤 과학 기술 때문에 성이 없어졌냐고. 핵, 어? 핵폭탄? 핵. 그렇지. 핵폭탄 떨어지면 도시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 성을 아무 의미가 없지. 핵폭탄 때문에. 근데 핵폭탄까지도 안 가. 성이 없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탱크 때문에, 탱크. 아, 왜 탱크 때문에 성이 없어졌을까? 탱크. 음. 빵. 그럼 성벽 무너지잖아요. 잠깐. 그 성벽이 어떻게 돼? 쾅! 그냥 무너져요. 떼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성벽 쌓는데 막 몇 년, 몇십 년 걸리면서 기껏 쌓았더니 와가지고 탱크가 팡팡팡 쏴버리면 금방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힘들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또 그 이유에는 비행기 때문에. 왜?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성 위로 날아가지고 그냥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이 오히려 길만 막고 불편하다는 얘기야. 지금은 성을 다 새로 안 쌓아. 어쨌든 수원화성은 정조대왕 때, 정조임금 때 쌓은 그런 성이야.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설계한 것들이 바로 수원화성이고, 이 수원화성을 만들 때 바로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다? 잠시만요. 이름 다시 봐요. 정학유. 야, 그건 정약용의 아들이고, 아, 정약용. 야, 이제 정약용. 정약용이 그 수원화성을 쌓은 거지.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뭐라고? 쓴 책, 국민심서. 옥민심서. 옥민심서는 오늘날로 치면 시장이나 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 이런 정치가들이 꼭 봐야 될 책이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 쓴 책이 바로 옥민심서야. 그 다음에 무슨 책? 정세유포. 경세유표는 경제학책, 경제학책. 돈, 물건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이 경세유표여서, 이거 알아둬야 돼. 정약용이 쓴 책이라던가, 뭐 지금 건축물 수원화성이라던가, 이런 거 알아두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학유가 14살 때, 진욱이보다 한두 살 더 많을 때,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유배지에 있었던 거야. 아까 우리 찾아봤던 어? 전남 강진이가 거기 유배지에 있었던 거야. 이 정혜균이. 어.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여기 몇 쪽이에요? 그 차례나 챕터 앞에 73쪽, 72쪽 제목이 뭐야? 제목이 챕터 몇이요? 6장. 그, 6장. 공서만을 겸, 겸손함을 배우는 거친 밥. 겸손함을 배우는 거친 밥. 밥. 요 부분들. 그래서 밥은 겸손함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겸손함을 배우는 거친 밥이야? 정약용 편에서는 제 생각에는 음.
그 정약, 정약, 여기 그 겸손했다. 왜 겸손한 거야? 훌륭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라서 겸손해? 이거 밥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은 겸손함입니다. 왜 밥이 겸손하냐고. 맛있으니까. 응? 맛있으면 겸손한 거야?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82쪽, 83쪽을 한번 잘 봐. 82쪽과 83쪽을 잘 읽어보고 왜 밥이 겸손함인지 한번 따져봐. 82쪽, 83쪽 한번 속으로 잘 읽어봐. 그리고 나서 대답해. 그냥 찾았어? 왜 겸손함인지? 83쪽 보고. 그런 82, 84쪽. 82쪽, 83쪽.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거기 한번 읽어봐. 82쪽. 처음부터. 이거 거짓말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지 않게. 첫 줄부터. 등심이나 통고 같은 맛있는 음식이 왜 먹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편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좋은 음식을 먹긴 하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삶이라면 차라리 거친 음식이 낫다고 생각해. 계속. 내가 공부한 노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 거친 밥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단에 있고 외롭지 않게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쓴 구름과 같다. 아버지는 고추나물은 가난한 자만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들부터 반드시 나물 맛을 알아 안다고 말씀하셨어. 나물 맛이 뭐냐고? 다산 초당 계시면서 복미심서를 쓰고 계셨는데 책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담으셨어. 백성들이 근심걱정을 이해하려면 백성들이 매일 먹는 거친 나무 음식을 똑같이 먹고 살아봐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단맛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어려움도 모르고 거친 밥맛도 모른 채 검은 기름이나 공발바닥 같은 음식으로 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이만
꿀거리난 박사 거친 박사이 싫었는데 이젠 괜찮아. 우리 멍동한 정치인보다 재정부리 땅을 걷고 살아가는 편이 훨씬 즐거울 테니 말이야. 읽어서 진욱이가 쭉. 자, 그러면 왜 이 챕터의 제목이 겸손함을 배우는 거친 밥인지 이제 이해가 됐어?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어? 된 것 같아. 설명해봐. 왜 겸손함을 배우는 거친 밥이야? 음, 음. 나물 음, 맛이 음, 맨 마지막 83쪽에 나온 맛을 아는 사람이 되게 음, 바라셔 어려움도 모르고 멋진 밥맛도 모른 채 음, 그런 그림이나 공부할바다 같은 음식을 우리 정신이 이 몽둥이진 걸 바라지 않으셨으니라고 했을 때 음. 나물 맛이 겸손하게 뭔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뭔가? 어떻게 여시냐? 자, 원래 정약용은 정약용의 집안은 귀양 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기자였어요. 부자였어. 아주 높은 벼슬 하고 높은 벼슬.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이야, 장관급. 응? 무슨 교육부 장관, 아주 높은 자리였단 말이야. 잘 사는 집안이었단 말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야? 죄, 갔어요. 죄인 집안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저기 10년 이상 뭐 귀양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양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 간 거야, 감옥. 그러니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이제 가난해진 거야. 자, 부잣집 일대에 먹는 음식과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부자일 때는 이제 막 산의 진미라고 하는 뭐 고기도 한우, 툭불, 뭐 등심, 안심 이렇게 비싼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응? 귀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기름기 잘 흐르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예, 가난하니 고기 같은 생선 반찬은 생각도 못하고 뭐만 먹는 거야? 무슨 반찬? 나물 반찬. 나물 반찬, 나물 반찬. 나물 반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 있는 그 나물 그냥 뜯어다가 반찬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밥을 뭐라고 그런다? 거친 밥을 거친 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먹는 밥. 이걸 거친 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민들, 백성들은 기름진 음식, 비싼 음식을 먹었어? 아니면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었어? 칠음식. 거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야. 쌀밥도 거의 못 먹고, 거의 대부분 보려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정약용의 생각은 이런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거친 밥을 먹어봐야 된다는 거야. 왜? 왜 거친 밥을 먹어봐야 될까? 인생 편안하게 살았으니까 음, 그 힘들게 백성들 이 마음을 생각하고 음,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음. 고통스럽게 사는지 느껴보라고. 그냥 단지 느껴보라고.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야?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해? 세금 걷기. 세금도 걷고,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하잖아. 그런데 백성들의 삶을 모르면, 백성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좋은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버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하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까 모를까? 그렇죠. 모른단 말이야. 자기들 관심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버스 정책, 좋은 지하철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요. 없다는 거야. 그럼 그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전철은 어떠한 교통수단인가를 자기가 지금 타봐야, 만원 버스에 타서 시달려 봐야, 전철에서 막 힘들어 봐야, 아, 여기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걸 뜯어 고쳐야겠구나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거친 밥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정예경 집안이 이제 망해서 가난해서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가? 어. 그래서 오히려 정의경제 집안이 뭐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집이 안 망했으면 이런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몰랐을 텐데 망했으니까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야. 진욱이가 유명한 축구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 때는 축구 못하는데 신경도 안 썼단 말이야. 그냥 축구 잘하는 사람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놀았단 말이야. 근데 그만 유준이가 어디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본 무대에서 못 뛰고 재활하는 동안은 그냥 일반 축구를 하게 됐어. 그럴 때 뭐야 진욱이는 그 일반 선수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정도 플레이를 하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친구가 이해가? 네. 그래서 결국 이 밥이 자기에게 뭘 가르쳤다는 거야? 겸손함을 가르쳐. 자기가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쓴 사람은 누구였어? 정약, 어, 정학규였어, 정학규. 그럼 정학규는 정약용과는 무슨 관계? 정약, 용이랑 어, 정약, 용이 아니라. 정학규, 정학규. 정약용과 정학규는 무슨 관계라고? 정학규랑 정약용이요. 정약용. 아들과 아버지요. 아버지 아들이지. 그럼 정학규하고 정약재는 무슨 관계일까? 삼촌. 그렇지, 삼촌. 또는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관계들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해보고 싶었어? 아이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누구? 일단은, 인물은? 음, 영주가 아니라, 잠시만요. 이, 이익이야, 이익. 이익은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쓴 분이고, 이익은 실학자. 실학자가 뭔지 알아? 아, 조선시대에는 유학자, 유교가 지배사학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성리학,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런 성리학을 연구하는 게 인간의 정신, 도덕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좋은데,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삶, 실생활과는 자꾸 너무 떨어지더라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도덕이나던가 뭐 이런 것만, 성리학 이런 것만 연구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연구해 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학문이 바로 뭐다? 그게 실학이야, 실학. 그리고 그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 누구겠어? 이, 이익수. 이, 이익. 이익에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성어사설인데, 제목이 뭐야? 챕터 제목이. 챕터 제목이. 제목이 뭐냐고, 챕터 제목, 1장, 챕터 제목이. 도둑 고양이가 되지 않는 법. 아,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소제목은. 밥을 똑똑하게 살게 하는 이 힘입니다. 아니, 이익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밥은 떳떳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도둑고양이가 되지 않는 법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알아? 아니면 잘 생각 안 나? 그 도둑 고양이가 물고기를 뺏어갔어요. 어, 근데, 아, 이걸 이해했어요. 이 얘기, 음.
이 응. 바로 옆집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아, 도둑고양이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밥도 주고 아, 해가지고, 아, 그 도둑고양이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 더 이상 도둑고양이를 해도 되지 않아가지고, 아, 이 고양이를 하지 않고, 그렇지. 이 자기, 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응,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그렇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돼. 맞습니다. 근데 그거가 진짜 도둑고양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도둑고양이한테 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야? 그래요. 아니라는 게 도둑고양이 이야기는 비유를 든 거야. 그럼 그건 어떤 사람, 어떤 쌤에 관한 이야기냐는 얘기. 그게 16쪽에 나와. 16쪽. 아랫부분에 그 윗줄 아래 좀 구분된 그 챕터 있지. 사람부터. 찾았어? 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먹고서 안정된 재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진지로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나쁜 마음을 갖기 쉬운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뒤에 처벌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뒤에 처벌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국물로 정한다. 음. 결국 무슨 말이야? 지금 읽은 말은. 그 음, 사람들은 재산 음, 넉넉한 재산이 없으면 떳떳하게 살 수 없고, 어,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면 음, 처벌하기만 할 텐데, 그것은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이. 음. 그래서 이게 고민은 그거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 그럼 그 도둑질한 이유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선생님은? 그물로 잡는 것. 어? 그, 떳떳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난 도둑질하면 도둑한 마음이 안 생겼지. 근데 그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냐고. 왜 도둑질을 했겠냐고. 재산이 없, 아니, 정약이 아니지, 누구야. 이익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왜 재산이 없,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야, 훔치기라도 한단 말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네. 그 사람, 도둑질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혼내면 그 문제 해결될까? 다음에? 아니요. 왜 안 돼? 이게. 왜냐면, 어, 결국은 처벌받고 나왔을 때, 어, 어차피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또 가난하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한 거야? 재산 주자. 어? 그렇지. 재산을 주자.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훔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먹고 살 정도는 주자. 그게 선생님이 주장하는 캠페인하고도 똑같지. 선생님이 하는 캠페인이 뭐야? 기본소득. 기본소득. 왜 기본소득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 이익 생각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그런 걸까? 어쩌가지고, 어? 뭐가 어쩌가지고, 멋진데? 뭐가 멋진데? 재산을 나눠주자는 게, 응? 재산을 나눠주는 게, 이익이나 역시 재산을 나눠주자고 한 거나,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게끔, 그게 기본소득의 정신인 거잖아. 그런 점에서 좀 이 이야기는, 바로 기본소득의 정신과 약간 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장 했고, 5장 했고, 6장 했고 했나? 또, 그 다음에 몇 장 할 거야? 2장으로 그냥 넘어가, 바로? 네, 어, 자, 제목이 이 장은 한대 같은 밥. 하늘 같은 밥이고 오른쪽에 부제는 밥은 백성이고 하늘입니다. 밥은 백성이고 하늘입니다. 왜 하늘 같은 밥이고 밥은 백성이고 하늘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야? 백성들을 응, 맛있는 밥처럼 대해주고, 응. 백성들을 예쁜 하늘처럼 예쁘게 대해줘라.
자, 여기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29쪽 아랫부분 제일 마지막 수줄 임금용료 박상현부터 찾았어? 그 다음 자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29쪽 제일 아래줄부터 그 다음 3줄까지 읽어보면서 왜 밥이 나눔이고 그런 건지를 한번 지우개 정리 좀 한번 해봐. 아, 크다니요. 자, 읽어보고 생각해봤어? 좋아하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 보냐면 이 임금님이 먹는 밥상은 23쪽 보겠습니다. 23쪽.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수라상이 있습니다. 수라상에는 미역국, 곰탕, 고기찜, 생선찜, 전국 각도기, 배추김치, 조기전, 익힌 나물 무침, 채소, 장아찌, 포, 자반, 튀김 등이 골고루 올라와 있습니다. 흰쌀밥과 팥이 있고요. 쌀은 경기도 햅쌀, 지역은 함경도, 멧돼지는 충청도, 은어는 강원도에서 올라왔고, 김은 경상도, 송이버섯은 개성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조선 팔도가 밥상에 올라오디요. 백성들이 차려준 밥상이다. 자, 근데 거기까지. 백성들이 차려준 밥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백성들이 일해가지고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옛날에도 뭐, 물론 세금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임금님께 바치는 제도가 있었어. 그거를 진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들어봤어? 진상? 네. 지금은 저거 진상이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을 보고 진상이라고 해. 근데 그 진상이란 말 말고 또 하나는 임금님께 바치는 특별한 물품, 특산물 이걸 보고 진상이라고 해. 그래서 각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으로 임금님 밥상을 차리는 거야. 그러면 그 밥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백성들이 힘든 그렇지. 백성들이 땀과 뭐 이렇게 힘듦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밥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 수라상이 뭐야? 수라상. 수라상. 상 아니에요? 밥 먹을 상. 아,
수라상은 우리가 보통 우리 밥상인데 특별히 임금님한테만 쓰는 용어가 임금님이 먹는 밥은 수라상이라 불렀어. 그래서 요 임금은 팔도에서 올라온 어떤 그러한 귀한 특산물로 차려진 진상품으로 만들어진 밥상을 받으면서 그거 하나하나에 백성들의 힘듦이, 백성들의 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밥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 뭐야? 백성들을 생각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일하고서 월급 받지.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라, 나라에서 나라에서 주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 세금, 그렇지. 국민들이 낸 세금이야. 결국은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자기가 일을 해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받기 때문에 과연 내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과연 내가 제대로 받을 자격이 있나? 그걸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일을 어떻게 돼? 유심히. 일 열심히 잘해야지.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임금님이 어 내가 과연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해서 이 백성들이 피땀 흘려 보낸 음식을 내가 먹을 자격이 있나 늘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 그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진욱이를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교육비를 받잖아. 그럼 그 교육비는 누가 내는 거야? 나라. 나라가 내 교육비를? 선생님이 진욱이 가르치면서 받는 교육비가 나라가 주는 거야? 아니요. 누가 줘? 엄마, 아빠들. 진욱이 엄마 아빠가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진욱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그 돈으로 선생님이 교육비를 받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그 교육비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열심히 해야죠. 어? 어, 열심히 가르쳐. 과연 내가 진욱이를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쳤나? 그래서 그 진욱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내가 과연 뭐 해도 되나?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욱이를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바로 이 정조임금이 하늘 같은 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 같은 밥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백성들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특별히 그 밥은 백성들이 마련해 준 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왜 진우가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누가 무서운 사람 들어왔어? 응. 너 겁먹은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어? 아, 괜찮아. 뭘 이렇게 눈치를 봐, 열심히.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뭐라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 각 챕터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봤는데 다음 주에 어, 글쓰기 수업이거든. 네. 진우가. 그 다음 주에는 글쓰기를 뭘 할 거냐면 이 책의 다음 고수 주에 못 온대요. 다음 주에 진우이 다음 주에 못 온다고 했나? 네, 아, 독도 가요. 그래 맞다 맞다. 어디 간다고? 독도. 그 독도 잘 갔다 오고 진욱이는 그 뭐야 누구지? 그 친구가 은서? 네. 은서랑 같이 공부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진욱이가 결정하는 거. 생각해. 그래서 뭐 어쨌든 은서랑 같이 공부할 때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건 진욱이가 잘 결정해서 한번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고 시간은 되는 거야? 시간이 없대요. 알겠습니다. 독도인가 독도 간다고? 네. 울릉도도 쌤 울릉도까지만 가고 독도는 못 갔는데 선생님 앞팀까지만 가고 선생님 때 갑자기 바다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진욱이는 독도까지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 안녕 그래.